그렇다면 박지원 당대표나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런 것을 공개한다, 폭로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유미하고는 제자와 스승간의 관계예요. 네, 카이스트. 네, 그리고 같이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이준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청년목. 그렇죠. 네. 1호기 때. 그래서 최고위원 사진도 있죠. 사진도 있고 2명의 청년 네. 기업가와 함께 사진 찍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 의원 말처럼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꼬리 자르기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거는 당 존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실제로 당으로서 유지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공당으로 존재할 수가 어렵고요.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박지원, 안철수 책임져라 얘기가 당장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빨리 소환 조사해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국민의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다 큰일 혼자 조작했다고 하고 윗선하고는 분리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아, 국당 어쩜 좋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구치소에서 나랑 만나겠네. 딱 들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손소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건 뭐예요? 물타기죠, 물타기. 물타기. 프레임 전환. 이게 그 특검이 이 국민의당 내에 이 조작 사건만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범위가 더 넓히 가자는 거잖아.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까지 같이 파헤치자예요. 말이 안 돼. 지들이 조작해서 이제 네. 피해자를 그러니까. 보고 지금 뭐 말하고 있어. 이거는 박지원 전 대표가 초원 복국집 사건 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다리에 빠르죠.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다. 누가 도청했냐. 도청이 더 나쁘다. 도청이 나쁘다 하면서 막 흐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들 많이 해. 그 꼼수 통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물타기.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나 기타 기성 언론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언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의 본질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뭐겠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보고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보고겠어요?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걸 조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에 보고가 갔다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쵸?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 바로 옆에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조작했다라고 보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조작한 걸 공개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작 사실은 윗선에 숨기면서 아주 한 방 큰 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이런 제보를 사람이 하지 않았어, 받았습니다. 근데? 하고 보고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진짜냐고 지도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 의원 말처럼 그 어느 정도 윗선은 숨겼다 그랬는데 그 윗선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로 이 이준서 선에서
마무리했을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선까지 보고됐을지. 근데 이제 이게 조작했다 하는 것을 어쨌든 어디까지 알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추측하기는 어려워요. 검찰 조사에서 나오겠지 뭐. 저도 추측 하나 해볼게요. 네. 제가 보기엔 이준석 선에서 모든 걸 끊고 자기가 덤태기를 쓰기로 아마 결론이 다 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용주 의원이 자기 의원직을 걸고 예, 의원직 걸었어요. 지도부를 모르겠다 하는 게 지금 이준서라는 친구가 아직 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가 다 했다고 하겠죠. 근데 검찰에서 그런 거 밝힐 수 있어, 없어? 밝힐 수 있죠. 조사하면 다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용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미 씨 혼자 했다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시한 바가 없고, 당시에 그 이유미 씨가 먼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파슨스 스쿨 이제 졸업한 지인이 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럼 문준용 씨 관련된 내용을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유미 씨가 이거를 지시라고 표현했을 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이유민 카톡 나눈 건 뭐예요? 네? 카톡 나눈 대화. 그러니까 일단 이용주 의원은 말은 그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예 뭐 이준석 최고위원까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유미 씨 혼자 했다고 지금 몰고 근데 가는 본인이 거죠. 지금 혼자 이걸 덮었을 마음은 없는 것 당연하죠. 같은데. 당연하죠. 그리고 네. 이제 인생 끝나는 건데. 지금 이유미 씨가 검찰로부터 언제 나와라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인데 그런데도 먼저 이렇게 밝힐 정도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심리 상태가 그렇게 썩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제대로 받고 하면은요, 이거는 나와? 아는 얘기 다 할 거예요. 정말 네,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의원직을 걸었는데 만약에 지도부에서 관여했다면 사퇴하겠다고. 근데 전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의원직 걸어가지고 진짜 사퇴한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없죠. 시장은 사퇴했잖아,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퇴했는데 거의 없었던 것 안 같아요.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안 말해놓고 하죠. 어떻게 안 해? 뭉개고 가요 그냥. 맘대로 창피하게 던질 그냥 수도 어떻게 없어요. 가요? 절차상 또. 뭐 못 던져요? 그만 NLL 두면 되지. 거짓말이면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졌어요? 아무도 책임 안 졌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죠. 책임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의원직을 걸겠다고까지 해놓고 안 하는 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게 불거지면서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코너로 몰린 상태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당에서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추경 같은 것도 잘 협조해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추경도 지금 무조건 심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겉으로야 공개적으로야 우리 이것 때문에 여당이 협조하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기가 확 꺾였죠. 그렇죠.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죠. 기가 꺾였고 그리고 국민의당으로서는 아마 당분간 여당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정현님 또 오랜만에 박지원 전 대표 공격하셨던데. 오늘 방문인 했죠. 방문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안녕하시냐고 잘 지내시냐고 뭐 이렇게 했는데 특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지원 대표 지금 복싱 합니까? 복싱하면 해설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상태에 빠졌는데 저럴 때는 방어막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격이 최대 방어입니다. 지금 잽을 날려야 되고 지금 계속 펀치를 날려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치는 복싱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박주선 위원장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당시 당대표는 박지원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고개 숙여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특검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트위터 5월 4일, 5일, 6일 날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캡처를 해서 조사를 했어요. 페이스북도 다 들어가고. 본인 엄청나게 문재인 공격하고 있다고만. 페이스북 다 지웠죠. 그리고 지웠어요? 아빠 지금 선거운동에 안 돕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게 트위터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apture를 해가지고 보시라고 다 올렸어요, 지금 오늘. 아니, 그것이 통했던 것은 30년 전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그런 꼼수로. 박주선 의원님 좀 안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응?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이제 자리를 놓고 나가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때 책임은 그분한테 있는 거죠. 아니, 문모닝 하면서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를 제일 많이 최선봉에서 공격한 게 박지원입니다.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뭐 특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요. 예를 들어서요. 개헌 이것은 뭐 정치적 수수고 음모다. 그래놓고 또 개헌하자고 또 당론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얘기한 거는 국민들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정치가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요. 말하고 바꾸고 태도 돌변. 소리하고.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는 자신은 희생양이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검찰이 일단은 이준석
전 최고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출국 금지시켰고 곧 불러서 조사하겠죠. 네, 참고인으로 조사할 거고 이 사람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도 네.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이 있었는데요. 그 단장이 또 이용주 의원입니다. 또 이용주 의원은 좀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용주가 직접 발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표를 했을까? 글쎄요. 부단장이 발표를 했을까? 국회의원들 이런 거 자기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단장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물급 폭로인데. 근데 왜 부단장이 발표하게 됐을까? 그때 아마 쎄했을까? 권양숙 여사 관련해서 네. 친척 뭐 얘기하고 했다가 이미 한 번 했다가 한번 했다가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난처한 처했죠, 이미. 상황에 처하고 나서 그다음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나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근데 또 낭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 따르면 지금 그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또 부단장 김 변호사와 또 이제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 씨 4명이 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최근까지.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만남의 목적 그리고 또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등등도 어딘가 녹음 파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유미 씨가 나를 당이 버리면 안 되니까 녹음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아니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중간에 껴가지고 곤란해질지 모르니까 녹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녹음 파일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굉장한 또 파장을 몰고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네. 녹음할 때 다 터진 거야 그거. 아, 그렇죠. 자기들이 보험용으로 네. 여기 녹음하고 저기 녹음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녹음 파일. 그래요. 궁금하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저도 그런데 이 어플 자동 녹음 어플 네.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아 그래요? 예. 조심하세요. 난 녹음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당할 요즘에- 수는 있습니다. 예. 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할 수 아 있죠. 그럼 우리 지금 팟캐스트 이것도 녹음되고 있죠? 아, 이거는 아 이것도 문제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광고 듣고 와서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국민의당은 뭐 그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이렇게 되면 폭망하겠는데? 호남에서 한석도 못 건지겠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안 돼도 폭망해요. 아니 지금 모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99%인데요. 지금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던 분들은 지금 이미 거치 고민에 지금 많이 들어갔고 당연하죠.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당연하죠. 지금 아니, 호남 쪽. 국민의당에 있는 그러니까 호남. 네. 그 시장 군수들 이런 사람들 지금 전부 탈당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뭐 되면요. 맨날 가니까 알잖아요. 국민의당 간판 걸고 지방선거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훨씬 그렇죠. 낫습니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절 그만 좀 괴롭히세요. 끝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이유미하고는 제자와 스승 간의 네, 관계예요. 카이스트. 네, 그리고 같이 책도 썼고. 그렇습니다. 이준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인재 영입 1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청년목. 그렇죠. 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사진도 있죠. 아니에요. 사진도 있고 2명의 청년 기업가와 함께 사진 찍고 그래요.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 의원 말처럼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꼬리 자르기고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밝혀지면 이거는 당 존립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요. 실제로 당으로서 유지하기가 그렇죠. 어렵습니다. 공당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제 내일 정도 되면 그렇다면 박지원 당대표나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런 것을 공개한다, 폭로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 선긋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안철수 후보가 아마 입장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까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입장 표명 예언을 합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는 선거운동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조작자를 잘 모릅니다. 정치가 이런 건지 실망입니다.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구태입니다. 구태 정치는 추방해야 합니다. 당에서 박지원, 안철수 책임져라. 얘기가 당장 이제 본물처럼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사람도 참고인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검찰은
박지원, 안철수 빨리 소환 조사해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예상을 합니다. 근데 최순실 씨가 이 사건을 알았다면 국민의당에게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국민의당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진짜 이거 다 큰일 혼자 조작했다고 하고 윗선하고는 분리해. 안 그러면 다 죽어. 야. 국당 어쩜 좋아. 진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구치소에서 나랑 만나겠네. 딱 들어봤는데?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손소 변호사님. 네네. 지금 여기 당 지도부에서 지금 특검 얘기 꺼내는 건 뭐예요? 물타기죠, 물타기. 프레임 전환. 예. 이게 그 특검이 이 국민의당 것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보고겠어요. 그냥 이런 게 제보가 들어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걸 조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에 보고가 갔다면은 이런 것을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치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아니 바로 옆에 사람인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조작했다라고 보고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조작한 걸 공개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조작 사실은 윗선에 숨기면서 아주 한 방 큰 거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너무 가까운 이런 제보를 사람이 하지 않았어, 받았습니다. 근데? 하고 보고를 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진짜냐고 지도부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 의원 말처럼 어느 정도 윗선은 숨겼다 그랬는데 그 윗선도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로 이준서 선에서 마무리했을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내의 이 조작 사건만 수사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범위가 더 넓히 가자는 거잖아.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까지 같이 파헤치자예요. 말이 안 돼. 지들이 조작해서 이제 피해 입은 네. 피해자를 그러니까. 보고 지금 뭘 말하고 있어. 이거는 박지원 전 대표가 초원 복국집 사건 예.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근데 영도다리에 빠르죽 우리가 남이가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예. 나와서 내가 피해자다. 피해자다. 누가 도청했냐. 도청이 더 나쁘다. 도청이 나쁘다 하면서 막 흐린 것처럼 이거는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벤치마킹들 많이 해. 그 꼼수 통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물타기. 세상이 어느 때인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나 기타 기성 언론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언론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가기를 가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지도부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의 본질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 뭐겠어요?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보고겠어요? 아니면은 이런